2023년 4월 3일 과거에 인연을 끊은 같은 과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늘 본인의 친구 자랑, 지인들 자랑만 많이 하지만 의리가 있고 아는 것은 많고 본인이 무엇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바꾸고 열등감과 불만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도 없는 것들을 자꾸 추천을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이상해서 같이 하지 않아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쳤고 친구를 향해서 계속 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예전에 학과에서 수업 중에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자료와 활동비 카드를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하였지만 결국 해주지 않고 말만 하고 해주지 않아 제게 짜증과 욕설을 하고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자퇴를 하여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 와서 교수님께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무슨 일이든 같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저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저의 개인 블로그에 친구에 대한 제 생각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기를 작성을 하였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당일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입에 담지 못할 말과 본인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듣지 않은 채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제 생각을 전달하고 친구를 향해서 원을 세워주고 그 마음을 바쳤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괴로운 마음들이 올라와 그 마음을 계속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2023년 7월 18일 꿈을 꾸었습니다. 저와 얼마 전에 인연을 끊은 친구가 서로 하얀 의자에 마주 앉아 보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알고 그 모습이 착각임을 아는 순간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환영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질의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선지신님 질의응답 점검 잘 들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바랍니다. 네, 처음에 이런 표현을 썼죠. 7주차 5회 주말 출가 중 7주차 질의응답을 작성하던 도중 저의 변화된 모습을 일지에 기록한 것을 정리하여 선지스님께 점검받고자 합니다. 즉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 얘기를 지금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 모든 내용이 달라진 것을 표현했는데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점검하는 입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연을 끊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인연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겁니까? 저 프로젝트로다가 자퇴를 한 것이 인연이 끊어졌다는 그겁니까? 예. 그런데 그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으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근데 연락을 오니까 반가웠어요? 올해 한 6년, 7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딱히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만났다는 얘기죠. 예.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평했어요. 그 친구는 평소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본인의 친구 자랑, 지인들 자랑을 많이 하지만 이제 이 자랑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리가 있고 아는 것은 많다.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의리가 있다. 이거 좀 서로 상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의리가 있다고 봤습니까? 이게 먼저 자퇴라고 배신하고 떠나는 걸로 봐서는 의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자퇴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훈련 중에 제가 좀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 병원에 제가 입원을 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친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이 닿았는데 친구가 이제 와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이제 또 군대에 있는 입장에서 또 서로 도와줄 건 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이런 면에서 제가 좀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뭘 도움을 받았어요? 학교 수업 이제 들을 때 뭐 과제 같은 거나 뭐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친구가 좀 대신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리 있다는 표현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도와줬다. 이렇게 되면 의리가 있다가 됩니다. 근데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은 채
그냥 도와주는 것은 그는 의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의리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의리가 있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의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업보의 연장이다. 그한테 무언가 빚진 것이 있다. 뭐 줄 것이 있다. 뭐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의리 있다고 받고 의리 있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배신을 또 당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표현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개 이제 이런 수는 많아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이 뭔지 좋은 점이 있더라. 의리가 있더라. 뭐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그것이 결혼의 사유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의리라는 것은 진짜 내 지혜로서 본 의리가 아니라 착각, 즉 업보에 의해서 뭐에 씌워서 그렇게 보이는 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배우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 결혼할 만하다. 뭐 이렇게 될 정도의 의리라면은 우리가 의리의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서양 속담에도 그렇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런 사건이 아주 뚜렷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뭐 그런 사람하고는 배우자가 돼서 결혼해도 전 괜찮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도와준 듯한 것을 진짜 의의로 착각하고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실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리가 있다라고 섣부르게 이렇게 진단 내리시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고 배신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배신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저겁니다. 요 또 친구 얘기인데 먼저 친구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예.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배신을 했다. 근데 수도했다는 얘기도 잘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배신을 했는데 수도를 했더니 뭐 차츰차츰 바뀌어져서 뭐 업보를 해탈했다. 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듣기에는 먼저 친구고 나중에 친구고 같은지 다른지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친구인데 이제 제 개인 블로그에 그 친구에 대한 제 생각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당일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본인의 입에 답지 못할 할 말과 본인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차단했습니다. 차단했다라는 것은 메일도 거부하고 전화도 거부했다는 뜻이 됩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은 의리가 있다고 본 건 왜 그래요 도대체? 이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결혼의 파트너가 돼서 만약 파트너가 됐다면 그 결혼이나 사업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분명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저 결혼은 분명히 파국으로 이룰 거고 사업도 역시 서로 아주 투쟁으로 인해서 사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꼭 검토해야 될 것은 이를 의리의 사나이로 표현했던 나의 사고방식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인격자가 아니네요. 근데 이런 것도 역시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 블로그에 친구에 대한 제 생각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를 딴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설정이 이제 서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혼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서로가 이제 모두가 오픈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저 혼자 그냥 원래는 저 혼자 쓰고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만 쓰는 설정으로 해놨는데 그날 제가 실수로 제가 모르고 오픈을 하는 바람에 근데 실수로 하더라도요, 남의 불평을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일기를 쓰지 말고 일지를 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일기에는 자기의 불평도 쓰고, 불평의 반대는 뭐죠? 뭐 사랑하는 것도 쓰고 이럴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기 쓰는 것도 문장 연습도 되고요. 근데 닦는 데는 일기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해서 소사에 들어갈 때까지, 군대 있을 때까지 거의 1년이면 한두 번만 빠지고 아주 그 개근상을 받는 학생이 10년 개근상 받듯이 그건 10년 가까이 일기를 꾸준히 썼습니다. 일기를 썼을 때 장점이 뭘까? 문장을 쓰는 연습이 조금 됐었을 거는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 닦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인격이 나아지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기를 쓰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 연습, 즉 업보 연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지는 깨달음을 쓰는 겁니다. 깨닫지 않았을 때는 일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지고 터득이 되고 철이 날 때 일지에 기록해 두는 것은 더 발전으로 해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일기처럼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특히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썼으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 늘 그랬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 들여다보지 말고 뭐 친하지도 말고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또 미워하지는 더더욱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워했고 미워하는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인 대로 일기는 써버릇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훈입니다. 그런데 설사 썼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노발대발하고 발끈하고 차단하고 이러는 사람의 인격은 더 졸려록이 짝이 없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있지만 일기니까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있었겠지. 비록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지는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노발대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일기만 보고서도 노발대발하고 의리를 끊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봐서 그 일은 아마 일생이 조금 파란만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는 좀 힘든다는 어렵지 않은 점을 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듣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나의 단점을 적어줬으니 내가 여기서 일깨워질 게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친구냐. 너는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을 그 블로그에다 적어놔서 내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 와서 인사하는 게 진짜 친구 아니에요? 이제 옛날 사람이 이걸 소인배라고 그랬어요. 소인배. 근데 이제 소인배가 하도 많아서 소인배인지 군자가 하도 지우고서 소인배 이제 이런 군자라는 말도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군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근데 친구를 안 사귈지언정 소인배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 사람이 끊어주길 바랐어야 될 텐데 끊어진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하고 딱 차단을 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말,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차단했으면 이제 이 소인배와 같은 이런 사랑과 업보가 해결이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금강경 공부를 했다면 경천을 당했으니 선세지업이 소멸이 될 거고 나는 경에 있는 말씀대로 당득 안욕따라 삼액삼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가 욕을 퍼부어도 선세지업이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기쁘게 생각할지언정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다라는 것은 그한테 아직 더 당할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대 저를 차단하였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여기 미련이 남았어요. 뭐가 미련이 남았다는 증거냐면 문자로 제 생각을 전달하고 왜 또 전달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을 하는데 미련이 많아요, 안 많아요? 조금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워낙 이제 좀 한번 말하면 듣질 않잖아요. 안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근데 생각만. 그런 걸 알면서 왜 문자를 보내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절대 일회성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이런 반복된 패턴의 삶을 계속 사는 소질이 있어요. 왜 이렇게 미련이 많으냐? 듣기 싫죠? 듣기 싫어하는 것만큼 고통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런 패턴이 일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생을 두고 되풀이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그 쇼크가 있어요. 쇼크가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강경은 이 자리에서 밖에는 지적을 해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지적 못할 거고 또 어떤 슬기로운 친구도 이거 지적할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달게 들으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너무 인정이 많다. 인정이 많다는 소리 듣죠? 예, 많이 듣습니다. 인정 때문에 망했다. 이런 저건 안 합니까? 인정 때문에 신세 져줬다. 아니요. 인정 때문에 신세 져주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확실합니다. 인정을 베푸시지 마시고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권태현 선생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다 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인정받으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자식한테 인정받으다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친구한테 인정 베풀다 친구한테 배신당합니다. 인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끈끈한 업보 노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자로 전달하고 원을 세워주고 기도까지 해줬네요. 이 공부 안 뒤에만 요새 공부를 했으면 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원 안 세워주고 잘 됐다, 감사하다, 업보해탈했다 이러고 말아야 됩니다. 원을 세워준다는 것은 다시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나요? 안 오죠. 안 오니까 가슴이 답답해져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니 괴로운 마음이 올라와. 이게 병입니다. 자꾸 끌어잡아 당기는데 안 오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괴로운 마음이 올라와. 그러니까 안 바칠 수가 없었겠죠. 그 마음을 계속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4일, 근데 이 업보가 지중한 것 같아요. 4일 정도 지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이 몰려와 너무 힘들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바쳤더니 안 바칠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이 다른 사람을 안 바치고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니까 술 마시러 가고 뭐 등산 가고 뭐 다른 책 읽고 이런 식으로 풀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바치는 것으로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요거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바쳤더니 6일 뒤 2023년 7월 13일 오후에 금강경 14번 독송 중 가슴이 더 답답해지면서 머리에 뭐가 씌인 것처럼 느껴져. 그래도 계속 바쳤어요. 얘 참 전생이 많이 닦던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잘 안 바치거든요. 한두 번 바치다가 에이 안 바쳐 뭐 이럽니다. 안 바치면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 근데 그래도 꾸준히 바치셨어요. 바쳤는데 금강경 17분에 아흥멸도 일체중생 하라. 이제 부분에서 이제 그게 이제 금강경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상이 이제 녹은 겁니다. 이 금강경만 잘 읽어도 아상이 녹더라고요. 실제로 녹습니다. 녹고 아상이 녹은 자리에 반드시 부처님 광명이 들어옵니다. 아상이 녹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상이 쉬고 녹고 아상이 없어지면 그 정도에 따라서 광명이 더 많이 들어오고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뭘로 느껴지느냐면 구역질과 트림이 올라왔고 그 순간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시원해지면서 그와 맺었던 지중한 업보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 아마 발근이는 그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금강경을 안 읽었으면요. 그와 또 만나요. 그리고 잔뜩 실망할 때쯤 돼서 또 헤어져요. 괴롭히다 보면 헤어져요. 그리고 또 만나요. 그리고 또 치고받고 오다가 또 헤어져요. 치고받고 했으면 다시 안 헤어져요. 이제 이놈의 업보가 또 고통당하려고 또 만나요. 이제 그게 이제 한 생으로 될 수도 있고 이제 한 번 싸움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 읽는 공덕으로 말미암아 여러 생의 고통이 한꺼번에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금강경 특히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은 여러 생의 고통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금강경 독송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받을 고생을 3일 내에 끝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이는 굉장히 지중한 업보인 친구인 것 같습니다. 미워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지중한 업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고통을 계속 주고받을 겁니다. 아마 주위에서도 그런 업보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부부요, 부자요, 형제가 그런 수가 많습니다. 헤어지기가 어려운 형태가 부부요, 부자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왜 이래 헤어지기가 쉽죠. 근데 이 사람은 남이에요. 남인데도 부자나 부부나 요것처럼 하면서 헤어지지 못하고 끌어당기면서 고통당하고 또 너는 다시 안 봐.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거야. 이제 끝이야. 그러고선 또 끌어당기면서 고통당하고 이러는 반복적인 고통의 업보에서 벗어났다. 상당 부분이 해탈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또 있네요. 이제 7월 13일 날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얼마 전에 인연을 끊은 친구와 똑같은 친구죠. 근데 이번엔 아마 더 해탈된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인연을 끊은 친구가 서로 하얀 의자에 마주보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던 도중에 친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거울에 비춰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알고 그 모습이 착각임을 아는 순간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환영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답답하지도 않았죠. 이게 상당히 업보가 가벼워지면서 진정한 해탈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거의다라고 하면 그 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어쩌면 그렇게 못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분노에 차오릅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언제 끝이냐면 그게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알면 끝쳐집니다. 그라고 생각하면은 그 분노의 불길은 전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현실이 아니라 꿈에서 그 자기의 모습으로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이 아닌, 현실이 아닌 꿈 속에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그 친구는 강한 친구도 못 돼요. 열등감을 보이는 모습이 이제 꿈 속에 보이고 그 열등감이 그가 아닌 바로 내 모습으로 알게 되면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분노가 멈춥니다. 그라고 해야 분노죠. 근데 그게 다 바로 나로구나.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분노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내 모습이라고 알게 되고 그 모습이 착각임을 아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이제 환영처럼 사라졌다. 환영처럼 사라졌다는 그 앞에는 분노가 환영처럼 사라졌다. 업보가 사라졌다. 이렇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기분이 이상함을 느꼈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로 가행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예, 가행정진에 들어가는 건 잘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되게 편안해지고 공부를 안 하는 수가 많은데 가행정진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완전히 업보가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인이 보면은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넌 그 친구하고 상당히 여러 생 만났던 지중한 업보의 친구다.
너 만약에 그런 친구 같은 여자와 결혼을 안 했게 망정이지 그런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할 공산이 있어요. 정말 아직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DNA가 내 속에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친구 해탈한 걸로 봐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훨씬 지금부터 만난 파트너는 훨씬 부드러운 파트너와 선을 보고 또 결혼하더라도 부드러운 파트너와 만나질 공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와는 해탈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 생 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게 돼요. 이제 거기서도 또 사랑과 미움으로 맺어진 오빠가 있으면은 여러 생 더 고생한 뒤에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생에는 이제 그 친구가 해탈한 그 다음 장면은 훨씬 부드러운 친구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까지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면은 이만하면 됐다 소리 하지 생각하시지 말고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가행정진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만 하면 여러 생 고통받을 거, 여러 생 고통 굉장히 심각하게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초월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공부라면 하버드 대학 공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버드 대학 공부는 도저히 금생에나 출세하는 거지 여러 생 고통을 초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소중한 체험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